안녕하세요. 저는 60세의 딸을 둘을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40년이 넘은 오랜 친구가 있는데요. 마치 자매처럼 아직도 서로 많이 의지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젊을 때 남편을 따라 중국에 가서 5년 넘게 산 적이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곤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는 데다 몇 년 전 친구네가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한 번씩 식사도 하고 어쩔 땐 여행도 가는 그런 사이입니다. 친구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있고 저는 4살 터울의 딸이 둘 있어요. 친구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힘들 만큼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이 돼서야 아이가 겨우 생겼는데 친구의 외동아들인 승원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인 만큼 친구네 부부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몰라요. 승원이는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건지 정말 바르고 멋지게 잘 커졌고요. 심성도 착하지만 인물도 참 훤칠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곱상하게 잘생겼고요. 거기다가 공부까지 잘해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이였죠.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잘 컸다 싶은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몇 달 전 친구네가 밥을 산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하니 승원이가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누구나 이름만 알면 알만한 대기업이었습니다. 승원이가 최근 들어 스터디 모임이니 면접 준비니 너무 바빠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을 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합격했다며 안쓰럽고도 기특하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친구였습니다. 저 역시도 친이모나 다름없었기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승원이는 친구 부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들을 너무 멋지게 잘 키워낸 친구가 부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한 번씩 저희 집에 승원이 얘기를 하면 딸들은 참 싫어하더라고요. 비교하지 말라면서요. 비교한 건 아니고 그냥 승원이가 잘 컸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해도 그럼 엄마 딸들은 잘 못 컸냐고 걔 얘기하지 말라고 발끈하더군요. 둘째 딸은 자기는 SNS 스타가 될 거라면서 허구한 날 폰에 얼굴을 쳐박고 다니는데요. 그럴 시간에 너도 취업 준비나 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둘째 딸이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 보라고 자기 폰을 들고 오더라고요. 뭐냐고 하니 웬 남자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거 승원이 아니냐고 하면서요. 딸이 주로 하는 건 인스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SNS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승원이 같았어요. 하지만 옷차림이나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승원이 같지 않았어요. 사진 속의 남자는 위통을 벗고 몸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고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기도 했어요. 게다가 제일 황당한 건 팬티를 슬쩍 보이며 웃는 사진도 있고 엉덩이를 들이밀며 찍은 사진도 있었죠. 이상한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민망하고 흉측한 사진들을 보며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니 둘째 딸이 이 사진 속 남자 승원이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승원이가 미쳤다고 이런 사진을 찍냐고 했지만 둘째 딸은 얼굴이 승원이랑 똑같다며 오히려 발끈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거 혹시 합성 그런 거 아니냐고 했더니 승원이 걔가 유명한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합성이냐며 딸애가 비웃습니다. 게다가 이어진 둘째 딸의 말은 더 과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사진 밑에 달린 댓글을 타고 그 사람들의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 다들 돈 많고 나이 많아 보이는 아줌마들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사진과 밑에 적힌 글을 꼼꼼히 보니 이 남자애는 승원이가 아니라 댄이라는 이름의 남자인 듯 했어요. 댓글에도 다 댄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댄이 귀엽네, 댄이 엉덩이 예쁘네 등등의 성희롱에 가까운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승원이가 아니라 댄이라잖아 하는 제 말에 둘째 딸은 이런 데서 실명을 쓰겠냐고 오히려 지가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딸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고 하니 둘째 딸 말 승원이 이중생활하는 거 아니냐며 밤에는 아줌마들 만나면서 돈 버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 말에 둘째 딸에게 꿀밤을 먹일 뻔했습니다. 이 남자는 승원이도 아니고 그냥 닮은 사람이다. 쓸데없는 소리 방정맞게 하고 다니지 마라. 그런 소리 한 거 승원이 모가 듣게 되면 내가 민망해서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둘째 딸은 입이 대빨 나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댄이라는 남자는 승원이와 닮은 남자고 딸애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큰애가 오랜만에 한턱 쏜다고 강남에 있는 호텔 중식당에 가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바쁘다고 안 간다고 해서
둘째만 데리고 호텔로 갔습니다. 퇴근하고 오는 첫째 딸이랑 같이 들어가려고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로비에 있는 화장실에 혼자 갔거든요. 그런데 나오다 보니 저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뜻밖에도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승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만나네 싶어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는데 옆에는 웬 여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승원이 또래의 젊은 여자면 여자친구인가 보다 하고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는데 승원이 옆에 있는 여자는 뜻밖에도 제 또래인 나이든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도 엄청 화려한 데다 옷이나 가방도 딱 봐도 명품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돈 꽤나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 여잔 도대체 누굴까 싶어서 자세히 보니 승원이가 팔짱을 끼고 있더군요. 그러고 보니 승원이의 옷차림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넘겨서 반질반질한 머리와 쫙 달라붙는 옷. 꼭 며칠 전 둘째 딸이 보여줬던 사진 속 그 데니라는 남자와 비슷한 것이었어요.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이던 찰나에 오히려 저를 먼저 발견한 건 승원이었습니다. 제가 어정쩡하게 쳐다보고 있자 승원이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저를 보곤 정말 뜨악한 얼굴이 되는 것이었어요.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릴 정도로요. 이제 와서 모른 척 그냥 가는 것도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원아, 여기서 다 만나네. 제가 아는 척을 해도 승원이는 여전히 얼빠진 사람처럼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저승사자라도 된 것처럼요. 그리고 그 옆에 나이든 여자는 갑자기 아는 척하는 저를 경계하듯 위아래로 훑더군요. 저 여자는 뭔데 나를 훑어보지? 속으로 기분이 나빴지만 그것보다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얼빠져 있는 승원이에게 제가 다시 말했어요. 아줌마는 혜정이 혜진이랑 밥 먹으러 왔어. 혜정이가 한턱 쏜대서. 그 말에 그 여자는 슬쩍 승원이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냐고. 엄마 친구분이세요. 승원이의 대답에 그 여자는 벼랑간 귀찮다는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더니 끼고 있던 팔짱을 빼고 엘리베이터에 혼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없어지고 나서야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승원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뜻밖에도 회사 과장님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너네 회사 과장님이셔? 네, 사실 여기서 외국 바이어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외국 온 거예요. 그렇구나. 딱 봐도 방금 올라간 여자가 혜서원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시간을 너무 뺏었네. 얼른 올라가 봐. 네. 저는 저 멀리서 제가 하도 안 오니 저를 데리러 오는 둘째 딸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괜히 이 자리에서 승원이와 마주치면 둘째 딸이 더 호들갑을 떨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뭔가 깨름직하고 수상한 기분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승원이가 제 아들도 아니고 더 따져 물을 것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석연치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구태여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시시콜콜 할 생각은 없었어요.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오히려 며칠 뒤 저에게 연락을 한 건 승원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친구와 친하게 지내긴 하지만 자식들 번호까지 몰랐는데 제 핸드폰에 같은 번호로 전화가 두어 번 와서 받아보니 대뜸 이모 저 승원이에요 하더군요. 아줌마가 네 번호는 몰랐다며 무슨 일이냐고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시간이 되면 잠깐 볼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얘가 날 만나자고 할까 당장 궁금했지만 만나서 꼭 얘기한다고 집 앞 카페로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뭐하러 카페에 가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밥도 해먹일 요량으로요. 그렇게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승원이가 왔습니다. 얼굴이 더 헬쓱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밥을 준다고 하니 먹고 왔다고 해서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면서도 승원이는 한참이나 말을 못하더라고요. 우물쭈물하면서요. 제가 편하게 얘기해보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승원이가 저는 쳐다도 보지 못하고 말하더라고요. 혹시 그날 일 엄마한테 얘기하셨냐고. 그날 일이라는 건 더 물어볼 것도 없이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그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기 안 했다고 말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나 고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만큼 승원이의 낯빛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는 승원이가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오더니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했는데 승원이가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하면 자기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승원이를 달래 다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러지 말고 왜 그러는지 찬찬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승원이는 눈물을 닦아내더니 말하더라고요. 실은 자기가 빚이 좀 있다고.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빚이냐고 얘기를 하니 한숨을 푹 내쉬더니 그간의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저 정말로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기대하시니까 억지로 했는데 솔직히 대학 가보니 전공도 안 맞고 공부도 하기 싫고요. 그래서 학교도 잘 가지 않고 피하다 보니 학점도 엉망이고 졸업도 간신히 했어요. 그러다가 도피성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도박에 조금 빠지게 됐는데요. 도박?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도박이라니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죠. 승원이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어가더군요. 네, 처음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중엔 약간 중독처럼 돼버려서 빚까지 졌어요. 아, 그게 자꾸 커지다가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갚았어요. 남은 건 8천만 원 정도요. 8천만 원? 저는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인 나이에 빚부터 8천이라니요. 그것도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이런 것도 아니고 도박 빚으로. 내가 듣는 이 얘기가 정말 승원이 얘기가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처음엔 더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감당도 못하겠고. 실은 유서도 썼었어요. 그냥 콱 죽으려고. 그런데 그러다가 아는 형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해본 건데. 그게 뭔데? 돈 많고 시간 많은 아줌마들 상대해주고 용돈 받고 그런 거요. 그 형이 가게도 하고 있는데 그 가게도 한 번씩 나가고요. 가게? 무슨 가게? 아줌마는 잘 모르실 거예요. 호스트바라고. 남자 접대부들 나오는. 접대부? 네가 접대부란 거니? 제 말에 승원이는 다시 울기라도 할 듯 울상을 짓더군요. 처음엔 정말 급해서 조금만 해보려고 했어요. 진짜 며칠만요.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 그럼 그때 과장이란 여자도 그런 거니? 네. 저는 그제야 둘째 딸이 보여줬던 데니라는 그 남자가 승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계정은 한마디로 그 가게 홍보를 위한 그런 계정이었던 거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빚만 조금 갚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조금만 이거 하고 그 다음엔 취업 준비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일해보니 솔직히 돈벌이가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 아줌마들 비위만 잘 맞춰주면 제가 한 달 일해서 받는 월급만큼의 용돈을 척척 주거든요. 시계나 구두도 사주고.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으면 등짝을 있는 대로 때려도 속이 안 풀릴 것 같았죠. 알아요. 저도 이 일 옳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이모가 혹시나 그날 저 본 거 엄마한테 말할까 봐 불안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도 맞아요. 근데요 이모, 절대로 저희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래? 그럼 너 대기업 취업한 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밤에 나가는 거 둘러대다가 저도 모르게 거짓말했어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도 편치 않고요. 엄마에게 혹시나 들킬까 봐 아무리 술 취해도 맨날 사우나 가서 씻고 옷 다 갈아입은 후에 그 집 들어가고 그렇게 지냈어요. 승원이가 하는 말을 들으니 제가 엄마도 아닌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엄마를 속여가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겠다니 도대체 어떨 작정인가 싶었어요. 제 계획은요 이모, 딱 1년만 할 거예요. 그리고 손 털 거예요. 저라고 모르겠어요? 이 일 돈 잘 벌긴 하는데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딱 1년만 하기로. 1년에서 빚 갚고 돈 조금 모으면 다음에 정말 취업 준비할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이미 쉽게 버는 돈 맛을 봤는데 그게 되겠니? 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한숨을 쉬는 것 뿐이었어요. 엄마한테 얘기 안 하실 거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엄마 알게 되면 저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약속해 주세요. 네? 승원이는 제가 그렇다고 할 때까지 저를 붙잡고 늘어질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뒷골이 다 땡겨왔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둘째가 집에 올 시간이기도 했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얼른 돌아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승원이는 제가 알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몇 번이나 확답을 듣고서야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승원이가 가고 나서 저도 한참이나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그토록 바르고 근사하게 컸다고 생각한 친구 아들이 사실은 거짓말을 일삼은 데다 도박 빚까지 있고 그 빚을 갚으려고 돈 많은 사모님들을 상대하고 있다니요. 곱씹을수록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 일은 커다란 고민이 되어 저를 짓누릅니다. 친구를 생각하자면 모든 걸 털어놓는 게 맞는 거죠. 친구가 알아야 아들을 잡아오든 어쩌든 무슨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죽어버릴 거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 전에 유서까지 썼다고 했고요. 만에 하나 제가 얘기했다고 정말 그런 일이라도 생기면 전 어떻게 사나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그냥 그 호텔 로비에서도 모른 척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어떤 게 친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모른 척 하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훗날 친구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자기에게 얘기하지 않은 저에게 얼마나 원망이 쌓일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슴이 갑갑하고 답답하기만 하네요.